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행연구 분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선행연구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논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논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논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논문이라고 하면 질문이 있어요. 연구 질문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글을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문을 쓸 때는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일단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뭐 사실을 설명한다 이러면 그냥 설명문이 되겠죠. 논문이 되려면 주장이나 내 논점이 담긴 그런 주제를 갖고요. 그 다음에 쓸 때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증명하는 글을 논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되려면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요. 구성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독창성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연구의 주제나 아니면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기존의 논문과 조금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너무 식상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를 한다면 그 논문은 가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폭력의 실태를 내가 조사한다. 근데 뭐 조사를 해봤더니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다. 네, 그 다음에 뭐 집단 따돌림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학교폭력 실태 조사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거는 굳이 논문으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뭐 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좀 알아보겠다. 특히 그 가해 학생들이 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지, 지금까지 뭐 학교폭력의 이유로 장난이 가장 많았는데 왜 그러면 가해 학생들은 그런 장난을 피해 학생한테 치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여관찰법으로 알아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 가정 배경이나 뭐 교우 관계 또는 평소의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런 것을 밝혀낸다면 굉장히 독창적인 논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논문의 요건 첫 번째는 독창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당성인데요. 이 타당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근거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는 게 타당성이고요. 그리고 객관성은 주관성의 반대겠죠.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의 과정에서 자료 수집부터 결론 도출 단계까지는 같이 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정확성, 논문은 증명하는 글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 정확성이 요구되는데요. 정확성은 문장 표현이나 어휘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겠지만 자료의 출처 같은 것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겠죠. 네, 소통 가능성은 이거는 학술지 어떤 논문을 실을 때 같은 연구자들과 학술지에서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고요. 네, 윤리성은 선생님이 연구 윤리에서 설명했지만 이거는 뭐 인용이라든지 출처 표시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하면서 논문을 써야겠죠. 네, 그래서 논문이 뭐냐라고 정리를 한다면 논문은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성된 지식이에요. 즉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메타 인지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단편적인 정보를 나열을 한다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논문이 되려면요 다양한 선행 자료를 자기가 보면서 자신의 어떤 글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재구성의 과정이 논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은 이 인지적 활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머리를 쓰면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집중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루에 30분씩 일주일간 논문을 쓰겠다. 이런 방법보다는요 하루에 한 4시간을 몰아서 논문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 집중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논문을 쓸 기회가 있을 때 논문 쓸 때는요 한 번에 집중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선생님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평일에는 학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말 동안 몰아서 집중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논문은 굉장히 인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오랜 시간 집중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팁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논문의 구성입니다.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면요. 국문 초록이 있어요. 이 국문 초록이라는 거는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어를 적어요. 이 논문을 나타내는 핵심어 보통 5가지 정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이 있는데요. 서론에서는 왜 자기가 이 문제를 연구하고 싶은지 연구 배경과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본인이 설정한 양적 연구일 경우에는 가설을 밝힙니다. 그리고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 가설에 나온 용어의 정의도 이루어지고요. 또 연구의 한계점을 미리 적기도 합니다. 내가 뭐 이 연구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일반화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한계점을 미리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단계인데요. 이 본론은 본인의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검증하고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론이 중요한데 보통 본론이라고 쓰지 않고 본론은 또 다시 단계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봤더니 이론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밝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 설계인데요. 이제 내가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라는 방법을 밝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누구로 하고 뭐 측정 방법, 양적 연구를 할 건지, 뭐 질적 연구를 할 건지, 양적 연구를 한다면 또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쓸 건지 이런 것을 정하고요. 또 연구 모형과 이제 분석 방법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단계인데요. 네,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지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은 결론 단계인데요. 결론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요. 이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시사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제로 또 후속 연구를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까지 이 결론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참고 문헌을 쓰는데요. 이 참고 문헌은 선생님이 연구 윤리에서 설명드렸는데 저자명을 기준으로요. 가나다 순서로 적습니다. 그리고 외국 술지나 도서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로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문 초록을 넣는데요. 이것은 국문 초록을 번역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요약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 영문 초록을 쓸 때 직접 영작을 하거나 아니면 번역을 따로 맡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요새는 그 구글에 번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문 초록의 내용을 그대로 그 번역기로 돌리면 거의 완벽하게 영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구글 뭐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기가 이제 조금만 단어 같은 것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요. 또 핵심어 국문초록에서 밝혔던 핵심어도 적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선행 연구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이 뭔지 찾아볼 거고요. 또 연구의 목적, 이렇게 뭐 가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채택을 했는지, 또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저자가 이 논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어떤 제언이나 시사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찾아본 다음에 논문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 정리를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논문을 쓸 때 보통 박사학위 논문은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말 많으면 300페이지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길어지는데 긴 논문을 쓸 때 늘 생각했던 게 나의 논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세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계속 보면서 논문의 흐름을 잡아서 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아마 그런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논문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말하면 뭐다라고 요약 정리를 따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의 논문을 갖고 한번 이 선행연구 분석 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논문 분석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